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이제 3단원 시작합니다. 자, 3단원은 크게 중단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변화의 규칙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화학 반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 이 화학 반응은 크게 2가지로 할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을 배울 거고요. 중화 반응을 배울 겁니다. 산과 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 자, 2가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볼 테니까, 시간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2가지를 쪼개서 볼 건데, 오늘은 일단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산소의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우리가 물질적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산소의 이동, 그리고 전자의 이동, 그리고 통합과학 내용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수소에 대한 잃고 얻음에 대한, 그리고 이제 화원에서 나오는 경우 산화수라고 하는 가상적인 전하들이 있는데, 이런 가상적인 전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화수의 증가, 산화수의 감소를 갖고 이 물질이, 원소가 또는 화합물이 산화됐다, 환원됐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산화 반응은 원소나 또는 화합물 등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은 이 화합물이나 원소가 뭘 얻었다는 얘기야? 산소를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갖고 있는 물질, 이렇게 산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A라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을 하면, A라는 원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원소가 산화돼서 일어난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A 원소의 산화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산화물이 원래 갖고 있던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불러. 그럼 요걸 우리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산화 반응과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을 산소의 이동, 그리고 전자의 이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의 이동. 이건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쉬워. 그리고 화원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는 이제 산화수의 증가 감소라는 게 있어서, 산화수는 나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적 개념을 갖고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우리는 뭐만 정확하게 산소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화 환원 반응만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원소나 화합물이 반응 과정 중에서 산소를 얻으면 그 물질은 우리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반응 과정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산소를 잃으면 우리는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전자를 산소랑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산소와 전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지만, 어떤 원소나 물질이 전자를 잃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산화라고 불러. 그러면 금속이 전자를 잃고 금속 양이온이 되면 그때 뭐라고? 금속은 산화됐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비금속처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대? 그럼 이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었잖아? 그럼 전자를 얻으면 이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될 때 환원됐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원소나 화합물이 거기서 전자를 더 얻으면 우리는 환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소랑 전자는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됩니까?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 전자랑 비슷해. 수소를 잃으면 우리는 보통 산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됐다라고 표현을 하며, 산화수라고 하는 전하적 개념에 의해서 나타날 때,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은 산화됐다고 표현하고, 근데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산화수가 감소하면 이 물질은 반응 과정 중에서 우리가 환원됐다라고 봅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산소와 전자, 그리고 수소도 알면
자, 문제에서 수소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산화 환원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학식에서 수소를 잃은 물질, 수소를 얻은 물질을 갖고 쉽게 산화 환원 반응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소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훨씬 문제 풀 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산화 환원 반응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대. 자, 화학 반응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대. 그럼 산소를 얻은 놈이 있으면 이 산소를 준 놈도 있을 거야. 잃은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자, 한 물질이 산화되면 반드시 또 다른 물질은 뭐가 돼야 돼? 환원. 즉 산소를 잃은 놈이 있으면 산소를 얻은 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산소를 잃은 놈과 환원된 놈과 산소를 얻은 놈과 산화된 놈이 반드시 화학 반응식 내에 공통으로 존재해야 돼. 공통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무슨 반응도 함께 따라온다. 환원 반응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한 물질이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다른 물질은 산소를 얻어 못 되기 때문에 산화되기 때문에 자,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한 반응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하고 자, 이 과정은 자, 주관식에서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가로놓기 문제로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화학 반응 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산소와 전자와 수소까지는 자, 수소는 시험 문제 수소 자체로 문제 나오진 않지만 수소까지 알아두면 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원활하게 산화된 물질인지 환원된 물질인지를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 실험 문제는 굉장히 잘 나와. 자, 이 실험 문제는 굉장히 잘 나와. 자, 일단 1차적으로 산화구리 2를 만들 건데요. 산화구리 2를 만들 건데 첫 번째. 자, 구리를 넣고 자, 구리를 넣고 공기 중에서 가열을 했어. 자,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이때 발생한 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산소와 구리가 반응해서 자, 뭐가 생기냐면 산화구리라는 물질, 산화구리 2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 이제 구리라는 원소가 있고 산소라는 원소가 있었을 때 산소는 산소 원자끼리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리가 몇 개 있는 거야? 구리가 2개가 있는 거죠. 자, 이때 구리는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니 자, 구리랑 산소가 반응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니까 당연히 무슨 결합을 해? 이온 결합을 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CO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결국 무슨 결합을 하게 돼? 이온 결합을 하게 되지. 그러면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고, 그치? 전자 몇 개를 잃었어? 2개를 잃었고,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구리는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전자의 이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자, 구리가 자, 이 반응이 일어날 때 구리는 자, 뭘 얻었니? 산소를 얻었지. 그지? 자, 구리는 산소를 얻었고 근데 지금 여기 구리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죠? 자, 이 구리 2개가 있을 때 산소 기체 분자 자,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있었고 자, 이 공유 결합이 끊어진 다음에 이 산소는 얘한테 붙었고 이 산소는 얘한테 붙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 구리는 산소를 각각 얻었고요. 자, 산소 O2라는 애는 자, 1번 산소는 2번 산소를 잃은 거고 2번 산소 입장에서는 1번 산소를 잃은 거니까 결국 산소 원자가 각각 자신과 같은 산소 원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생긴 거잖아. 아, 그러면 자, 산소는 전자를 잃은 거지. 그래서 구리는 산화구리로 갈 때 뭐를 얻었으므로 자, 산소를 얻었으므로 우리는 뭐 됐다고 표현하고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 산소는 자, 산화구리와 결합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와 결합돼 있던 산소 원자를 버리고 구리한테 갔잖아. 그러니까 자, 얘는 산소를 잃은 과정이 생긴 거니까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주겠어? 예,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 산소를 얻었네, 산소를 잃었네. 그러니까 산화 반응,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 구리는 원래 구리는 순수한 금속일 때는 무슨 색을 띠지만
붉은색을 띠지만 이 구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구리라고 하는 금속 산화물. 아까 선생님이 어떤 물질이 자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산화물이 된다고 얘기했지? 자 금속 산화물인 산화구리 2가 되면 자 얘는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구리랑 성질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자 구리가 산화되는 반응을 물론 산소는 환원됐지만 여기서는 구리가 산화되는 반응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 실험이 뭐냐면 자 시험관에 산화구리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 2 자 얘를 집어넣고 자 여기에 탄소가루를 첨가한 다음에 자 여기에 뭐를 해줬냐면 가열을 해줬네. 자 가열을 하는 이유는 이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이 자 실온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뭐를 공급해 준 거야? 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 실험의 화학 반응식을 볼 건데요. 자 CuO 산화구리 2가 있고요. 자 여기에 탄소가루를 집어넣었대요. 탄소가루를 집어넣었는데 자 이런 보통 반응은 있잖아. 그 반응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돼. 자, 반응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지금 구리랑 산소가 반응을 하고 서로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 나타났냐면 탄소가 짠 하고 나타났어. 탄소가 짠 하고 나타났고 자, 지금 여기는 개수를 2로 바꿔줘야 돼. 자, 탄소가 짠 하고 나타났고 근데 이 탄소가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좋아. 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해. 자, 잘생겼어. 구리보다 잘생겼어. 자 그러면 원래 탄소가 나타나기 전에 산소는 조금 덜 잘생긴 구리랑 결합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결합을 해야 자기가 더 안정한 상태니까. 그런데 탄소가 짠 하고 나타나서 자 산소를 꼬신 거지. 자 내가 더 잘생겼는데 걔랑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이건 우리 약육강식처럼 자 산소는 조금 덜 잘생긴 구리를 버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탄소한테 갑니다. 자 이게 반응성이 큰 놈한테 무조건 옮겨 타요. 그러면 구리는 산소랑 반응을 하고 있다가 자 탄소한테 누구를 뺏기고 산소를 뺏기고 원래의 구리로 돌아간 거지. 자 이런 거 보통 우리가 금속이 환원됐다고 표현하죠. 원래의 금속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구리로 돌아가고 자 여기에 있던 산소 원자가 몇 개? 2개가 있지. 이 구리 탄소에 각각 산소 원자가 하나씩 결합해서 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반응을 봅시다. 지금 여기서 산화구리 2 CuO는 자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리로 뭐를 잃었니? 산소를 잃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산소를 잃고 뭐가 됐고? 산화가 됐고 자 여기서 탄소는 자 구리가 갖고 있는 산화구리 갖고 있는 산소를 지가 뺏어왔잖아. 왜? 내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그래서 산소를 갖고 와서 이산화탄소로 뭘 얻어왔니? 산소를 쏘리. 자, 산화가 아니죠. 산소를 잃었지. 미쳤어. 산소를 잃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고 자 탄소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없던 산소를 얻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산화라고 부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으면 따라서 반드시 모두 산화 반응도 따라와야 하니 자 이 반응에서도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났고 자 위에 있는 반응에서도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불러줘요. 자 대신에 여기는 이제 가열이라는 얘기는 자 실온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가열을 해준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원래 검은색의 자 이거 무슨 색이었어? 검은색의 산화구리였잖아. 자 검은색. 그래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원래의 금속의 색인 붉은색의 금속 구리로 자 구리는 환원이 됐고 자 이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뭐가 발생했다.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발생한 기체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한다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거고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시험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 석회수를 만나면 자 요거는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이야. 자,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이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석회수라고 하는 용액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자, 뿌옇게 흐려지죠. 그래서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석회수에 의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얘기는 이 반응 과정 중에서 반드시 뭐가 발생했구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
라고 해서 이 석회수와 석회수는 자,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무슨 반응? 검출 반응.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 석회수와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이산화탄소 CO2가 있고요. CO2가 있고요. 이 석회수가 자, CaOH2라고 하는 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을 우리는 석회수라고 합니다. 자, 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해서 요 CaOH2, 자,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석회수라고 한다고. 요게 뭐다? 석회수다. 그런데 이 석회수에 요 OH가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OH가 수용액 속에 있으면 자, 이거는 무슨 성 수용액? 염기성 수용액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어쨌든 석회수는 물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에 용해되면서 얘랑 반응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자, 이런 비금속, 탄소가 비금속이죠. 비금속 산화물인 자, 비금속 산화물 물에 녹으면 자, 얘는 무슨 석이 되냐면 산성. 자, 우리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되거든. 그래서 아, 이게 산성과 염기성이구나.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석회수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 산과 염기의 반응이니까 자, 이 반응은 우리가 무슨 반응이 돼? 중화 반응이 돼. 자, 뒤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배울 거야. 자, 중화 반응이 되고요. 산화하는 반응 아니다 이거는. 자,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자, 문제 얘네들이 반응하면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물에 녹지 않는 뭐 돼? 앙금이 돼. 자, 이 앙금이 되기 때문에 석회수가 어떻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자,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자, 물이 생성이 된다. 자, 중화 반응이라서 물이 생긴 거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석회수를 넣었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기체가 발생을 할 건데 이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으로 활용을 하고요. 자,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다면 석회수는 반드시 뿌옇게 흐려지는데 요게 이산화탄소랑 석회수인 수산화칼슘이 반응하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고 자, 이 과정에서 뭐도 함께 만들어진다? 물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자, 요게 이산화탄소의 산과 자, 수산화칼슘의 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 과정 중에서 나타난다. 자,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우리 자, 정리할 테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산화 반응에서 산소의 이동을 통한 산화 환원 반응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화학식이 일단 적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 분필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산소의 이동을 통한 자, 전자의 이동은 우리 다음 회차에 할 거야. 자, 산소의 이동을 통한 자, 산화 환원 반응을 일단 볼 거야. 자, 산소의 이동을 통한 산화 환원 반응. 일단 호흡하고 광합성이 있는데 자, 호흡은 주로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 광합성은 환원 반응을 사실 이용하는 거거든. 물론 환원 반응만 일어나진 않지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호흡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자, 유기물이 산화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목적이 산화냐 주 목적이 환원이냐에 따라서 산화 반응으로 분류하거나 환원 반응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니? 그럼 호흡. 자, 생물체 내에서 자, 이건 세포지, 세포 내에서. 자, 생물체 내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이 자,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에 있는 포도당에 있는 탄소가 산소와 결합. 그럼 산소와 결합하면 뭐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지. 자, 산화되면서 뭐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자, 근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에너지를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근간이 된다. 자, 근원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때 요 에너지는 자, 우리가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슨 에너지로 소모? 생활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호흡이라고 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생명체가 무슨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 자, 여기서 자, C6
H12O6이 포도당이고요. 자, C6H12O6가 자, 우리 포도당이고요. 자, 이 포도당이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랑 이거 이산화탄소란다. 자,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다. 자, 자,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다. 자, 이 중에 있는 요 탄소야, 탄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현재 포도당 내에는 탄소와 산소가 자, 얘도 6개고 얘도 6개니까 비율적으로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지. 수소는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지.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산소가 반응을 해서 자, O2가 반응을 해서 자, 뭐하고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이산화탄소와 자, 수중 물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는 생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럼 개수를 한번 맞춰 볼까요? 자, 지금 현재 탄소가 6개 있지? 그럼 여기도 탄소가 1개 있으니까 여기다 6을 이렇게 맞춰놔. 됐니? 그러면 이렇게 맞추니까 산소는 몇 개? 총 12개. 12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소가 몇 개 있어? 6개가 있잖아. 수소가 6개 있는데 여기는 수소가 2개밖에 없네? 그럼 여기도 얼마? 6으로 맞춰놓지. 그럼 수소는 또 몇 개? 12개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산소를 맞출 건데 산소 6개에 산소가 12개. 자, 2개짜리가 6개 있으니까 12개. 여기 1개짜리가 6개 있으니까 총 18개. 그런데 지금 여기에 6개 있잖아. 그럼 얘는 12개만 만들어주면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6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포도당에 있는, 자, 되게 복잡하지만 포도당에 있는 탄소가, 자, 탄소랑 산소가 1대1, 6대6이니까 1대1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있는 탄소가 얘와 반응하는 과정 중에서 봐. 이때는 탄소랑 산소가 몇 대 몇으로? 1대2로 탄소 원자 하나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의 결합 비율이 1대1에서 1대2로 변했으니까 탄소 원자 한 개씩, 산소 원자 한 개가 각각 하나씩 증가한 거지. 아, 그럼 무슨 수가 늘어났어?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 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자, 포도당에 있는 탄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당이 뭐 되는구나? 산화되는구나. 자, 포도당이 산화되는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산소는 자, 요렇게 H2O라고 하는 수소랑 결합했으니까 의미적으로 이 산소는 뭐를 얻었니? 그렇지. 수소를 얻은 거지. 또 반대로 산소 원자가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수소랑 결합했기 때문에 이 산소 입장에서는 자, 물이 되는 과정 중에서 산소를 잃었으므로 자,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자, 결국 호흡은 있잖아. 포도당에 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포도당에 있는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원자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 중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홍단대로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자, 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활 에너지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 호흡도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 나오는데, 이 광합성은,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광합성. 광합성은 있잖아.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물질 대사할 때 동화작용으로 배웠던 게 바로 광합성이지. 그래서 이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자, 뭐를 합성하는 거죠?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며 자, 광합성의 역반응이다. 자, 뭐의 역반응이다? 광합성의 역반응이다.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으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광합성이 되는 거야. 자, 호흡 반응에서 화살표를 그냥 뒤집어 버리면 뭐가 됩니까? 광합성이 됩니다. 자, 그럼 뒤집어 볼게. 자, 6개의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 광합성은 식물 잎에 있는 자,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자, C6H12O6 포도당과 자, 뭐를 만드는 반응?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야. 자, 뭐를 만드는 반응? 산소를 만드는 반응. 그래서 일단 광합성은 자, 공기 중에 뭐를 드디어 나왔다. 산소가 나왔네. 자, 산소를 공급해줘. 자, 산소는 무슨 기체에 필요? 그렇지. 호흡 기체에 필요. 그리고 자, 호흡은 광합성에 필요한 뭐를 공급? 이산화탄소를 공급. 자, 그래서 되게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산화됐잖아. 그럼 반대가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 원자가 산소를 하나를 잃고 수소랑 마지막에 결합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뭐 되는 거? 환원되는 거. 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자, 물에 있는 산소는 수소를 잃고 자, 원래의 산소로 돌아가면서 산소 원자끼리 결합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니? 그렇지. 산화가 된 거지. 자, 이때 광합성을 할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반드시 무슨 에너지가 꼭 필요해? 빛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광합성은 호흡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지만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무슨 반응이 된다? 흡열 반응이 된다. 그래서 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반응이고 호흡은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뭐가 되는 반응? 산화되는 반응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자, 이런 호흡이나 광합성과 같은 자, 산화 환원 반응이 지구의 역사 또는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건데, 아까 얘기했지. 호흡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광합성은 자, 생명체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거 말고, 자, 지구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 자, 이거 봐봐. 자, 광합성이, 자, 지구에 준 영향. 자, 이렇게 볼게. 지구에 미친 영향. 일단 처음에, 자, 광합성을 통해서, 자, 무슨 기체 발생? O2 기체가 발생하죠. 자, 광합성에서 발생한 산소 때문에 생긴 현상.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자, 이런 산소가 발생을 하려면 광합성을 해야만 산소가 생겼거든. 자, 원시 지구 상태에서는 O2라고 하는 산소 기체는 없었어. 그래서 자, 지금으로부터 약 21억 년 전, 자, 원시 바다에서 자, 남세균이라고 하는 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 광합성 세균이 출현하면서 자, 광합성 세균이 자, 남색의 세균이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자, 드디어 O2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원시 바다부터 공급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자, O2가 공급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 산소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자, 초기 원시 생명체들은 산소가 없었으니까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 무산소 호흡을 하고 있다가 근데 무산소 호흡은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 똑같은 양분을 소모하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하고 있던 생명체가 산소가 나타났으니 자, 효율성이 더 좋은 호흡 방법으로 방식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무산소 호흡에서 산소를 이용한 무슨 호흡으로? 산소 호흡으로 바뀌고 자, 이런 산소 호흡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명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자, 첫 번째 무산소 호흡에서 무슨 호흡으로? 생명체가 무산소 호흡에서 무슨 호흡으로 바뀌었다? 산소 호흡으로 바뀌었다. 자, 두 번째 자, 대기 중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자, 대기 성분들을 산화시킵니다. 자, 대기 성분을 산화시켰어. 그래서 대기 성분을 산화시키면서 대기 조성비 변화. 그러니까 대기 성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지. 자, 과거에는 환원된 기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대기 중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되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산화성 기체, 환원성 기체에서 무슨 성 기체로? 산화성 기체로 바뀌어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종류가 변화된 현상이 나타났고,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과거의 생물들은 대부분 원시 바다에서 살았거든. 왜냐면 자,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외선을 피해서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자, 이 대기 중에 산소가 공급이 됐고, 자, 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성층권에 있는 것처럼 오존층이 형성이 됐네. 자, 뭐가 형성됐다? 오존층이 형성이 됐다. 자, 이렇게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뭐를 차단? 자외선이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자, 뭐가 차단됐어? 자외선이 차단됐네. 자, 이렇게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물속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어디로 기어 올라온다? 육지로 기어 올라올 수 있어서 육상 생물 출현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 형성 이후에 자, 무슨 생물의 출현? 예, 육상 생물의 출현이 나타나게 된다. 자, 요 세 가지가 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자, 지구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연소에 관련되어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자, 연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질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며 타는 현상을 자, 우리는 연소라고 하고, 자,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자, 우리는 자, 연소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용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의 연소인데, 화석연료의 연소는 석탄이나 석유나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와 같은 애들이 있어. 석탄은 화학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여기서는 알 필요 없고, 자, 우리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LNG라고 해서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해서 액화 천연가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시추할 때 자, 처음으로 발생한 기체가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메테인은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장 주된 화석연료로 사용되고 있죠. 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이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자, 열과 빛을 내면서 타요. 자,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 이건 생명활동 말고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발전을 한다든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든가 난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식주에 활용되는 전체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생활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석탄이랑 석유랑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로 나무를 연소시켜서 태웠기 때문에 자,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난방도 어려웠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자, 이런 화석연료가 발견되면서 자, 무슨 혁명을 주도하게 됩니까? 그렇지,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천연가스가 메테인이니까 자, CH4. 자, 메테인은 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자, 여기 무슨 반응이다? 연소 반응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자, 뭐를 만들어? 물을 만드는데, 자, 여기 반응식 수소가 4개 있으니까 2개 붙여주고, 자, 산소가 총 합쳐서 2개, 4개니까 여기 얼마? 2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보통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자, 연소, 산소와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또는 물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산화탄소는 자,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탄소에 의해서, 자, 수증기, 물은 자, 수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 요거를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첫 번째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 자, 수소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자,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고. 자,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지. 자, 탄소는 아까 했어.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탄소는 뭐 됐고? 산화됐고, 산소는 환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누구를 얻었니? 산소를 얻었지? 그러니까 수소가 산소를 얻어서 물이 됐네? 그러면 수소는 뭐 된 거고? 산화된 거고, 산소는 뭐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야.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자, 전체적으로 CH4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 중에서 자, 뭐 된 거고? 산화가 된 거고. 자, 메테인이 산화가 된 거고. 자, 여기 있는 산소는 수소를 얻어서, 그리고 각각의 산소 원자를 잃고, 자, 뭐 된 거야? 환원이 된 건데, 자, 이 반응,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산소가 환원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되면서 발생한 연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럼 이런 화석연료의 연소 또는 화석연료의 발견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건, 자,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건 첫 번째, 자, 무슨 혁명을 주도했고, 자, 증기기관의 발달, 그래서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지구에 뭐가 일어났어? 산업화가 일어났으며, 자, 이 산업화를 통해서 인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내연기관의 발달, 자, 화석연료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엔진 같은 걸 만들잖아? 그래서 무슨 혁명? 교통혁명이라서 무슨 수단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자, 교통수단의 발달,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불러주냐면 교통혁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화석연료의 발견과 화석연료의 연소, 그리고 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철에 대한 부분인데, 금속의 부식. 자, 금속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자, 원래의 강도를 잃고 자, 녹이 슬어서 강도가 약화되는 현상을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뭐의 부식? 금속의 부식. 자, 그럼 철의 부식. 자, 철은 있잖아. 우리 생활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죠. 자,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동차의 뼈대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 기계라든가 원자재의 모든 뭐가 들어가야 돼? 철이 들어가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 물론 철이 아닌 물질도 이루어져 있지만 철이라고 하는 골격 자체가 없다면 자, 우리는 인류 문명에서 철을 제외하고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철의 부식, 철의 부식. 자, 철이, 자, FE죠, FE. 철이. 자,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자, Fe2O3, 자, 이걸 우리는 뭐 적철 3산화 2철이라고 하지만 그냥 통칭 산소랑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철, 자, 산화물이 자, 되는 반응으로 자, 철이 녹쓰는 반응이고, 철이 녹슬면 자,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강도가 약해지는데, 자, 사실 있잖아. 이 철이 녹슬 때는, 자, 이건 추가입니다. 철이 녹슬 때는 산소만 갖고 녹슬지는 않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녹이 쓴다는 건 산소도 필요하지만 모두 필요해? 수분도 반드시 필요해. 자, 이거 추가. 자, 산소랑 수분이, 자, 뭐, 동시에 작용할 때. 그래서 산소랑 일단 반응을 하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결합하는 과정 중에서 강도가 약해지면서 자, 무슨 색?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지. 철이 녹슬면 붉은색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산소만 있을 때는 녹이 잘 안 슬고요. 또 수분만 있을 때는 녹이 잘 슬지 않아요. 반드시 산소와 수분이 동시에 관여할 때 자,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Fe2O3에 자, 3H2O라고 하는 물이 함께 결합한 것을 뭐라고 불러? 녹이라고 불러줘. 자, 이건 좀 심화해서 우리가 들어갔네요. 자,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철의 부식을 방지해야 우리한테 좋잖아? 그래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법에는 산소랑 수분을 동시에 차단하거나 안 될 때는 산소를 차단 또는 수분만 차단해도 철의 부식 속도를 확연하게 늦출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철의 부식 방지법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철 이외의 대부분의 금속도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되는데, 자, 이렇게 자, 금속은 양이온되잖아. 산소는 비금속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금속과 산소의 반응, 그래서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은 자, 얘도 마찬가지고 금속이 전자를 잃고 산소가 전자를 얻어. 그러면 금속은 산소랑 결합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주고 산소는 마그네슘과 결합하기 위해서 전자를 얻어주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해서 뭐 되는 거고? 산화되는 거고, 산소는 마그네슘과 결합하는 과정 중에서 전자를 얻었으므로 이렇게 되지. 자, 얻었으므로 우리는 뭐? 환원이 된다라고 해서 금속과 산소의 반응은 금속이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에 의해서 부식되는 과정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철의 자, 철의 재련이라는 걸 봅시다. 재련. 자, 마지막이야 이게. 자,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참고 오셨고요. 자, 재련. 자, 재련은 자, 불순물이 섞인 철을 불순물 또는 자, 화합물 상태의 철을 자, 화합물 상태의 철을 자,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 완벽하게 순수하진 않겠지만 자, 순수한 금속으로 자, 정출해내는 과정을 정출이라는 얘기는 모은다는 얘기지. 자, 정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철은 비교적 반응성이 큰 금속이라 자, 누구랑 결합되어 있냐면 대부분 산소랑 결합되어 있어. 누구랑 결합되어 있다? 산소랑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Fe2O3 자, 이걸 삼산화이철 또는 이건 적철석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Fe3O4라고 하는 자철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산화삼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놈 다 우리는 그냥 무슨 철로 통칭할 거냐면 산화철로 통칭할 거야. 자, 무슨 철로 통칭한다? 산화철로 통칭한다. 그래서 자, 화합물 상태의 산화철,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산화철에서 누구를 떼어내고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철로 정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철의 재련이라고 하고 이 철의 재련 과정에서는 자, 일단 철의 재련 정도 용광로에서 나타나게 돼. 자, 어디서 나타나? 용광로에서 나타나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산화철이 철광석이야. 물론 이제 암석도 있겠지만 자, 철광석이 일단 있고요. 뭐가 있고요? 철광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크스라고 했어. 코크스라고 해서 뭐 석회석도 사실 같이 넣었는데 옛날에는 이 석회석을 넣어서 일어나는 반응까지 우리가 배웠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자, 뜨거운 공기. 자, 이 뜨거운 공기는 당연히 뭐가 공급돼 있어야 돼? 산소가 공급돼 있어야 돼. 자,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서 자, 반응을 시키면 자, 산화철에 있는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잃고 자, 철로 환원이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럼 선생님 코크스가 뭔가요? 자, 코크스는 여러분들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알걸? 자, 예를 들어서 롤플레잉 게임하는 친구들은 무기 재련하거나 무기 만들거나 방어구 같은 거 만들 때 갑옷 같은 거 만들 때 코크스가 꼭 들어간다. 선생님도 게임을 좀 했었거든. 그래서 코크스는 자, 금속을 철을 재련할 때 철을 재련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자, 순도가 매우 높은 탄소, 흑연가루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코크스는 탄소야, 탄소. 그럼 왜 탄소를 집어넣느냐? 자, 지금 여기 되게 작게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철광석부터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야. 1차적으로는 탄소. 자, 굉장히 많은 양의 코크스. 순도가 매우 높은 탄소가 자, 뜨거워진 열풍, 가열된 열풍, 곡 속에 공급된 산소랑 일단 반응을 하는데 이 탄소가 워낙 많다 보니 원래 탄소는 산소 원자랑 양쪽으로 이중결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인데 문제는 얘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 탄소는 반응을 못 하잖아. 산소 두 개를 다 얻으면. 그러니까 탄소가 협의를 해. 물론 진짜로 얘네가 생명체라서 야, 우리 이렇게 나눠가자 그게 아니라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데 자, 이게 탄소가 너무 많으면 자, 이게 완전 연소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합니다. 자, 이렇게 탄소가 불완전 연소하면 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나와.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게 일산화탄소. 자, 연탄가스.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굉장히 위험하지? 그건 알고 있지?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산화탄소 불완전 연소에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자, 일산화탄소는 되게 불안정해. 그래서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한데 자, 충분히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수가 너무 많으니 산소들끼리 두 개씩 갖지 않고 그냥 각각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지들끼리 생명체 협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질의 특성이야, 이게. 반응의 특성. 그래서 탄소가 산소랑 불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나타나게 되고 이 일산화탄소는 자, 매우 불안정해서 산소를 얻으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가 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자, 이산화탄소가 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으면 이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들여 마셨네? 일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게 되면 이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있는 산소, 뇌나 다른 조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산소를 제가 뺏어가서 뭐로 바뀌냐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뇌나 신체에 필요한, 산소가 필요한 신체 조직에 산소가 일정 시간 동안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뇌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자,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뉴스에서 종종 봤죠? 자, 이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소를 계속해서 뺏어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자, 보자. 일단은 참 탄소는 일산화탄소가 되는 과정 중에서 산소를 얻어왔으니까 뭐 됐고? 산화됐고. 자, 산소는 자, O2가 분리되면서 탄소랑 결합했으니까 각각의 산소 원자를 잃었으므로 자, 이거는 환원. 자, 이게 산화됐으니까 이건 환원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도 되고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잖아. 이걸 왜 만들었냐면, 자, 아까 얘기했네, 선생님이 산소를 얻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Fe2O3, 이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자, 일산화탄소, 자, 여기 3개 있어.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려면 하나씩 뺏어올 수 있으니 요게 3개니까 이것도 몇 개? 3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면, 자, 요 산소가 얘한테 가서 철이 떨어져, 철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와. 분리. 왜? 일산화탄소가 철보다 산소를 얻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해. 그러니 산소가 같네? 그러니까 일단 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그러면 얘는 자, 일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로 산소 하나를 얻었지. 각각. 그러니까 뭐 됐어? 산화됐고. 자, 그 다음 얘는 산소를 얘한테 다 뺏겼으니까 원래의 철로 이렇게 원래의 철로 어떻게 돼? 돌아오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얘가 순수한 철로 돌아왔지? 자, 이걸 우리가 정출됐다고 표현해서 재련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거는 자,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 됐구나? 환원이 됐구나. 그러면 철의 재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식, 자, 탄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그리고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철과 이산화탄소로 되는 반응, 모두 다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반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철의 재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철의 이용 굉장히 중요하지. 철의 재련 방법이 발견돼서 우리가 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자, 이 철은 우리 주변에 무슨 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자, 기계 부품에도 사용되고요. 기계 부품에도 사용되고요. 자, 생활용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릇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자, 그리고 산업에 필요한, 자, 뭐로 많이 사용됩니까? 원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원자재로, 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철의 재련은, 자, 철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철이 재련되는 과정은, 자, 인류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알아두셔서, 자, 아까 우리 광합성이 인류 문명에 준 영향, 또는 지구 역사를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발견과 화석연료의 사용이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을 일으키는 인류 문명에 준 영향, 그리고 철의 재련은 자, 마찬가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전부 다 무슨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꼭 유념하시고, 화학 반응식과, 자,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그리고 이게 지구 문명 또는 지구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의적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자,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